근데 그게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시는데 터지면 3분의 1은 즉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상시에 뇌하고 뇌혈관 검사를 해서 발견이 돼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뇌종양 분야의 명의이신 중앙대병원의 권정택 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이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중에서 뇌종양하고 뇌혈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대병원의 병원장님으로 계시지만 또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신경외과에서 우리나라 뇌종양 이러면 또 이제 권정택 원장님으로 명의로 알려져 계시고,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이 말만 들어도 겁이 나고 무서운 병인데요. 사실 지금 인터넷이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고 있고 33년간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계신 원장님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뇌졸중에 대해서 꼭 이거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혈관은 시간 내 총각도 다투지만 골든타임에 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거나 그 신경에 손상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돼요. 제가 여러 강의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뇌하고 뇌혈관을 꼭 찍어보십시오. 5년에 한 번씩 찍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뇌동맥류라고 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꽈리는 아주 작은 크기의 꽈리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여기 오신 분이나 뭐 계신 분들 중에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시는데 터지면 3분의 1은 즉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상시에 뇌하고 뇌혈관 검사를 해서 발견이 돼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래 대도서관이라고 집에서 돌아와서 부검을 해봤더니 뇌동맥류가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이 건강하기 때문에 뇌혈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살 넘어서부터 5년에 한 번씩은 찍어보시는 게 40은 조금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대부터 찍어서 5년마다 찍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서 나오면 요새 코일로 거의 막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로 막아놓으면 사실 생활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서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병을 그냥 갖고 다니시겠냐고. 근데 건강검진이 한 50만 원 하거든요. 그 CT로 하면 한 20만 원, MRI로 아마 5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찍어보시길 그러면 권하겠습니다. MRI까지는 아니어도 CT로도 다 검사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뇌졸중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는데 쓰러져 계신다거나,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당황하면 저희가 보통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부터 많이들 하시잖아요. 119 부르고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하고 혈관이 막히는 이제 뇌경색을 갖다가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은 어차피 생기면 저희가 수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마비가 오고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약하게 왔을 때는 그 아까 말씀이 좀 어눌하다든지 뭐 감각이 좀 감각이 이루어져, 그리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정도의 약한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 내가 요새 어제 잠을부터 피곤한가 그래갖고 그냥 넘기다 보면 사실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가 골든타임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짧게는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까지는 그 안에 뚫어줘야지 뇌 안에 어떤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뚫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이라도 그런 그 얼굴 이해하는데 물이 샌다든지, 이 얼굴 표정이 다른 거, 말 안 되는 거, 팔다리에 힘 빠지는 거, 감각 이상 오는 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작은 변화지만 그게 왔을 때 주위에서 얘기를 듣거나 본인이 느끼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근데 말씀 중에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좀 좋아지겠지 이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그게 시간을 빈도가 계속 그러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보통은?
그게 더 악화되죠. 네. 뇌경색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처음에는 약하게 증상이 왔지만 점점 심해져서 의식도 떨어지고 팔다리 마비 오고 혼수 상태 빠지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하게 오고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처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오시는 거. 그다음에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고혈압 관리하고 담배. 스모킹이 가장 큰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게 담배를 끊지 못하셔갖고 뇌혈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이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 아직도 피우세요. 그러면 담배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오히려 드리는 약을 들지 말고 담배 끊으세요. 그럴 정도로 담배가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하고 담배 피우시는 게 우선 그만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심폐소생술을 말씀하셔가지고 좀 제가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집사람이 막 불러요. 저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좀 젊으신 분이 왔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폐소생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의사인데 보니까 호흡도 있고 맥박도 뛰어요. 그러면은 사실 심폐소생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초등학생도 요새 무슨 뭐 사람을 살렸다 그래고 그냥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경우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환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의식이 있나 깨보고 그다음에 호흡이 있나 그리고 심장이 뛰나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맥을 짚든지 목에서 해가지고 심장이 뛰는 환자한테는 심폐소생술 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여기 갈비뼈도 다 불어주고 때문에 그건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받지만 적응할 때는 꼭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걸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폐소생술이란 거는 심장에 영향이 와서 심장이 잠깐 네, 서신분을 해서 살리는 거지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이 문제일 때 한해서 하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누군가가 이제 주변에 쓰러지셨을 때 일단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없을 때만 심폐소생술을 호흡하고 네. 맥박. 맥박의 두 가지로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쓰러졌다고 심폐소생술부터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해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와가지고 어떤 그 분이 아직 살아계신가, 그다음에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게 더 낫고, 그다음에 119 요원이 오면 119 대원들은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119 상황실이 바로 연결이 돼요. 영상도 되고 그러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시작하십시오. 뭐 어떤 약을 투여하십시오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주니까 119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뇌졸중 환자분들이 한번 걸리시면 재발률이 좀 높으신 편인가요? 어떤 혈관에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수도에서 파이프가 어디가 새면 그 댐에서 안 쓰지 않습니까? 새로 갈아야죠. 근데 혈관을 뜯고 새 걸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혈관이 터졌다, 한 번 혈관이 막혔다는 분은 드물어요. 그 요인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관리를 안 하면 그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일단은 병원에 와서 저희한테 진단을 한번 받으시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피 검사로 하고 약 드리고 해서 그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스피린 제제를 드려서 그걸 갖다 맞기 때문에 그 관리는 해드리지만 저희가 관리를 했다고 그래서 뭐 다시 뇌졸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더 폐해는 막아드릴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치료받고 이게 호전이 되거나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안 따르는 건 또 위험할 수 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지혈증은 부모한테 받은 건데 그거를 갖다 약을 끊으면 다시 또 고지혈증이 되고 혈관이 또 막힌다는 얘기죠. 뇌동맥류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뇌동맥류 하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혈관 벽이 이게 세 개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세 개 중에 가운데가 우리가 먹는 고기 같은 근육층입니다. 근데 그게 이쪽이 얇거나 어떤 염증 이런 걸로 있어서 계속 여기를 때리면 여기서부터 싹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부풀어 갖고 처음에 싹이 나듯이 작은 게 나와서 풍선 부풀듯이 우리가 풍선도 처음에 부풀면은 두껍잖아요. 근데 후 부다가 속도에다 뻥 터지듯이 터지는 건데
그거를 갖고 있는 거는 인구 10만 명도 한 12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뭐 요새는 뇌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보면 조그만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작은 것 자체를 어떤 치료해 드릴 거는 없지만 그게 있다는 건 앞으로 계속 때릴 때 부풀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년에 한 번 검사보다는 조금 간격 짧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문도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거는 혈관을 막아가지고 터지지 않게 해드리죠.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다 터져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터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느끼지 못했던 그런 뭐 아주 망치로 뒤통수로 맞는 것처럼 막 토하면서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가장 심한 두통이 오고 토하고 그러는 게 오는 게 그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왜 갑자기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의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뇌동맥류 터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 터졌을 때 3분의 1 직사인데 그 직사로부터 깨어나신 분이 제출을 하면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했다가 좋아졌다고 할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확인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 건데요. 이제 33년간 원장님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의료 현장에서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술이 아무리 이제 지금 발전하더라도 사실 뇌 질환을 겪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포스러울 것 같고요. 네. 뭐 치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지금도 그런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에게 원장님이 한 말씀 주신다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뇌종양 같은 거 안 생겨야 되지만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를 이제 적절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떤 그 도움을 크게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거는 해드리고 그냥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고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냥 미리 발견이 돼서 조처를 했으면 그 하시는 일을 다 하시고 자기 천수를 다 누리시는데 그게 터졌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를 저희는 보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제가 강조한 것처럼 미리미리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검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지 못하고 터져서 오고 그러면은 안타깝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방송도 나가고 뭐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알려도 지금도 뇌검사 했냐고 제가 강의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 검사라는 게 좀 연령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불안한 증상이 있다거나 하는데 지금 건강검진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기본 검사가 종합검진이 네네네. 50만 원이거든요. 뇌검사 거의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두 배로 뛰어서 그 하기가 엄두가 안 나고 그 내가 젊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고서 뇌 동맥이 터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하실 때 물론 자주는 안 하더라도 처음 하실 때는 뇌혈관을 꼭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뇌혈관 검사 꼭 하시고 그다음에 고혈압 관리 그리고 담배 피우시면 금연 그거를 항상 제가 강의 끝나고 강조를 하는데 오늘 그거를 다 잘 들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